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0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요런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제가 휴방을 할 때도 방송을 키지 못할 때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NBA 총 9가지 경기 싹 다 분석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틀란타 미러키 먼저 보면서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미러키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사실 애틀란타도 그렇고 미러키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애틀란타가 최근 3연패 구간에 들어왔고요. 미러키 역시도 최근 똑같이 3연패 구간. 근데 이제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내일 다니엘스의 복귀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가 다니엘스, 워커, 크레이그로 이어지는 앞선 백코트 라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높은 에너지 레벨, 뺏는 수비, 뭐 컨택 능력 여러 가지 구간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사실 가장 큰 강점이 외곽에서의 많은 시도, 높은 성공률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이거든요. 다만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다가 외곽에서의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성공률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 팀 야투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경기력이 안 좋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뭐 핸들링도 되게 불안하고 실책 비율이 높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애틀란타의 타이트한 수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지금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인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진이 마이너스 11.6이 찍히는 구간. 리그 전체 28이죠. 동일 기간. 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즌이고요. 뭐 실책은 많은데 뺏는 수비가 안 되고 있고 박스아웃이 안 되면서 여러 번의 세컨 찬스, 제공권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더 많은 포지션을 내어주고 있는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야투까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미러키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저는 많이 상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가 더 많은 포지션이라든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틀란타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틀란타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과 오클라호마.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팀 클리블랜드에 결정자들이 좀 많아요. 뭐 갈란드라든지 미첼 갈란드라든지 메릴, 스트러스, 뭐 리빙스턴, 웨이드까지 지금 GTD에 걸리는 구간.
그래서 지금 클리브랜드는 미첼을 핸들러로 사용을 하는 게 좀 강요가 되고 있죠. 강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직전 필라델피아 전에서 타이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야투가 터져주면서 경기를 잡고 오기는 했지만, 지금 클리브랜드는 명확하게 외곽에서 가져가는 플레이보다는 이런 모블이라든지 아니면 좀 앨런을 사용해주는 투맨 게임이 좀 강요가 되고 있습니다. 크듀들슨 1106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내일도 클리브랜드의 주요 전술은 아마 미첼, 모블리, 앨런의 픽앤롤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크레이크 포터라든지 웨이드, 타이슨, 윙 자원들의 스팟업 상황에서의 야투가 얼마나 터져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론조 볼이 이번 시즌 세컨 핸들러로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력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출전 시간 자체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구간이고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입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를 만나서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오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는 뭐가 좋다?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경기당 실점이 108.05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6.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뭐 기본적으로 좀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팀 대인방어 능력도 좋고요. 특히나 이 포스트에서 가져가는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아웃도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2점에 대한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47.7%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에서 골 밑에서의 득점 비율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오클라호마의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 박스아웃 능력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종합해 보면은 이거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고 싶고 오클 승 6.5 마헨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워싱턴이랑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좀 팩트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양팀 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거든요. 일단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홈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맥컬럼을 지금 트레이 영으로 이제 트레이드해 왔는데 트레이 영이 아마 출전이 가능할 것 같은 이제 날짜가 아마 2월 중순 이후.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 정도는 트레이 영이 없이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확실한 1번이 없습니다. 볼 핸들러가 조금 없다 보니까 실책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 세트 오펜스에 대해서 퀄리티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구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다가 외곽에서의 야투율, 2점 라인에서의 야투율, 자유투 라인에서의 야투율 역시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실책이 많아지고 야투율은 떨어지는 모습, 굉장히 아쉽죠. 이런 상황에서 수비에 대한 이런 약점은 또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죠.
직전 토론토전을 뭐 콜린스라든지 아니면 카와이 없이 경기를 이겨내고 왔고요. 뭐 크리스 던이라든지 샌더스가 상대 에이스들을 되게 잘 묶어주면서 실책을 유도해주면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갔었던 점, 그게 전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아이솔레이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잡빙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잘 먹혀들고 있고요. 주바치 활용한 골밑에서의 영향력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 사실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내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옵션들 자체가 뭐 사르 활용한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윙 자원들 활용한 림 어택 위주로 가져갈 텐데, 사실 주바치가 골 밑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콜린스도 최근에 수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클리퍼스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의 경기에다가 더 많은 포지션과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클리퍼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클리퍼스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이 클리퍼스가 내일 경기 이후에 백투백으로 시카고 원정 경기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갈게요. 뉴욕이랑 댈러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뉴욕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 뉴욕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사실 25승 팀과 17승 팀 간의 팀 밸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게다가 지금 댈러스가 되게 결장자가 많습니다. 뭐 라이블리라든지 엑섬이 시즌 아웃된 상황에다가 어빙, 앤서니 데이비스, 개포드, 러셀, 워싱턴까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팀 뎁스와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다만 지금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도 브런슨이라든지 아니면 하트의 출전 여부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최근에 팀 득점 지원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 팀 야투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뉴욕이 수비에서의 약점도 있거든요. 외곽에서의 야투 억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허용률 자체가 되게 높은 팀이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댈러스가 외곽에서 가져가는 야투 시도라든지 아니면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추세. 직전 유타 만나서 뭐 클레이 탐슨이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전체적인 슛감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게 사실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A 장훈이 욕하지마 십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댈러스가 외곽에서의 야투가 유지가 된다면, 슛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뉴욕 상대로 접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플랜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랑 유타 경기 볼게요. 샌안토니오 유타.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쉬운 매치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원정팀 유타가 내일 샌안 원정으로 원정 5번째 경기죠. 원정 5연전 마지막 경기. 근데 사실 유타가 최근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3연패 구간인데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됩니다.
최근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실점이 127.64 실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잘라놓고 봤을 때는 134.4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실점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디언 팍스라든지 아니면 웸비라는 확실한 에이스들이 건재하고요. 밸류 높은 슈터들이 또 많은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최근에 조금 주춤하던 이런 야투에 대한 약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둘게요. 이거 사실 지금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유타전을 치르고 나서 백투백으로 휴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백투백 이슈 때문에 조금 빠르게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가비지를 조금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샌안토니오가 이 벤치 구간에서도 경쟁력이 좀 유지가 됩니다. 뭐 하퍼라든지 뭐 케이든 존슨, 뭐 소안, 뭐 코넥트, 뭐 올리니까지 거의 뭐 더블 스쿼드급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5 구간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고 벤치 구간에서는 최소한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유타도 내일 경기 이후에 얘네도 백투백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정 5연전을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마카넨도 없는 상황에서 조지를 그렇게 길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사실 이거 샌안토니오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 예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유타가 원정에서 야투가 안 터지는 부분. 게다가 이제 벤치 구간에서도 샌안토니오가 유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봤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샌안토니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16.5 기준 했을 때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경기 갈게요. 아마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필라델피아에 대한 소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다만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추세에다가 특히나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백코트 자원들, 특히나 이런 스코러 자원들에 대한 이런 야투 자체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아쉽죠, 사실. 그리고 이제 엠비드라든지 폴 조지가 출전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공권 확보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의 최근 경기력이 막 엄청나게 좋은 구간은 아니다. 약간 주춤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디애나입니다. 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팀 득점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 특히나 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팀 전체적인 야투 감각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리스크 역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종합해 보면은 템포 자체는 양 팀 다 약간 템포 푸시보다는
약간 조금 지공 아니면 세트 오펜스 위주로 풀어갈 것 같고요. 팀 득점력은 떨어지는 추세, 야투가 터지지 않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후크 때 854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그냥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말씀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 뭐 7.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2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라도 내일 경기 끝난 다음에 백투백으로 피닉스 전이 있다는 점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신조 1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브루클린이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크규모61966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브루클린이 오늘 이제 시카고 상대로 22점 차 대패를 당하고 왔습니다. 사실 마이클 포터에게 휴식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캠 토마스라든지 클로니 같은 경우에도 야투가 안 터지고 있고 부진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화력에서의 차이를 전혀 메꾸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다. 자, 근데 이제 다만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주전 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좀 관리를 잘 했고요. 마이클 포터가 휴식을 취하고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서는 아마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피닉스와의 매첩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의 사이즈 차이, 딜런 브룩스 오닐과 마이클 포터, 클로니의 사이즈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피닉스가 뺏는 수비가 안 됐을 때 뺏는 수비가 안 된다면은 마이클 포터라든지 클로니가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브루클린이 최근에 또 강점이 뭐냐면은 실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핸들링이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피닉스의 강점이 약간 상쇄되는 느낌?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이라든지 부커에 GTD 이슈가 걸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둘 다 100%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컨디션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변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피닉스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좀 기복이 있거든요.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총 2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1승 12패,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 피닉스가 내일 브루클린전을 가져간 이후에 백투백 필라전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원정이라는 이슈도 있고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피닉스가 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찍어 누르는 경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원정에서의 리스크 아니면 백투백 일정들을 감안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마포주가 하루 쉰 브루클린이 프렛 또는 접전 이상 역배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디트로이트랑 보스턴 경기 갈게요.
자, 둘 다 강팀이죠. 강팀과 강팀의 매치업인데 홈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리스라든지 두렌까지 복귀가 완료가 되면서 핵심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복귀한 상황이고 최근에 경기력을 명확하게 끌고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직전 이제 인디애나 만나서 121대 78을 기록하면서 43점 차, 진짜 압도적인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3점을 34개 던져서 16개 메이드, 47.1%. 특히나 이제 외곽에서의 수비가 좋은 인디애나를 만나서 47.1%가 나와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원정팀 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점 라인 수비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쫀 디펜스 위주로 수비를 가져가는 팀인데 외곽이 터지는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수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외곽에서의 컨택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점 허용률이 꽤나 높은 팀이다 보니까 외곽이 터지는 디트로이트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성공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포스 쪽으로 볼이 들어가질 않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보서는 자유투를 거의 안 던지고 있습니다. 뭐 시즌 평균도 18.93개, 최근 5경기에서는 15.8개. 미드레인지 또는 외곽에서의 시도가 정말 많은 팀인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미드레인지 구간 아니면 외곽에서의 컨택 능력이 또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선이 코트를 넓게 쓰는 경기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디트로이트의 파워를 유도해 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좀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디트로이트 승리 아니면 이제 3.5 마행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디트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마지막 경기 골든스테이트랑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골스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골스가 경기력이 되게 괜찮죠. 최근 5경기 가져가면서 4승을 추가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동의기간 평균 득점이 125.8득점, 실점이 110.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플러스 15.2. 동의기간 리그 전체 2위죠. 특히나 이 골스가 최근에 흐름도 좋지만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총 22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16승 6패.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 홈에서의 가져가는 경기에서도 홈발을 확실하게 받아주는 팀이 이 골스다. 뭐 주요 전술은 스테픈 커리라든지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을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역할을 부여하면서 많은 이제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볼 움직임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공격을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골스의 득점 지원 자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쉬운 점이 뭐죠? 일단은 지금 미첼이 최근에 뭐 부상도 있었고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헤로가 빠지는 구간이라는 점, 하케즈 역시도 최근에 이제 부상이 있었다는 점, 좀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좀 강점을 보여주려면은 유기적인 패스라든지 높은 성공률이 동반이 돼야 되는 팀인데, 일단은 뭐 최근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외곽에서 2점 라인에서 자유투 라인에서 역시나 야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것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골스가 조금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골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6.5 기준 했을 때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 경기 분석표가 멤버십 통해서 오픈이 되어 있고 주목할 탑4에 대한 경기도 역시나 오픈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가는 거야 물결표. 썰403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내일 아마 저녁 방송 때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